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을 보는 또 다른 눈,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굴절 망원경을 토대로 해서 망원경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위성통신이 끊긴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태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8페이지입니다.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 항성, 바로 태양이죠. 태양은 온도가 매우 높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물론 망원경에 아무 장치 없이 직접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을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태양이 잘 보이게 천체 망원경을 설치합니다. 이때 경통 뚜껑은 미리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데요. 경통 뚜껑을 닫아놓은 채로 일단 설치를 먼저 한 후에 접안 렌즈 쪽에 종이를 고정한 태양 투영판을 설치합니다. 경통을 이제 태양을 향하도록 조정한 뒤에 경통 뚜껑을 열고 태양의 상이 투영판 가운데 오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 투영판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종이의 태양 투영판에 투영된 태양의 상을 관측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태양을 관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싫다면 망원경 자체에 태양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태양 망원경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태양을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면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노란빛, 오렌지빛의 하나의 빛나는 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태양의 표면을 빛나는 구다라는 뜻으로 광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온도가 약 6000도씨로 매우 뜨거운 상태인데요. 이 광구를 자세히 관찰하시면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점이랑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균열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여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광구를 충분히 확대하면 이렇게 검은 색깔 점과 마치 쌀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관측이 됩니다. 이 검은 색깔 점을 흑점, 그리고 쌀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를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쌀알 무늬는 어떻게 생기는 구조냐면요. 태양은 자체적으로 뜨거운 기체로 되어 있는 항성이지만 주변보다 온도가 높게 되면 위로 상승하려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에 상층에 위치해 있다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하강 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쌀알무늬 중심에서는 온도가 높아서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 기류가 있고요. 쌀알무늬 그 균열처럼 보이는 어두운 부위에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내려가려는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려는 바로 이 현상이 대류 현상이죠. 이 대류 현상 때문에 태양 광구에서는 여러 부분에 쌀알무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쌀알무늬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쌀알무늬 평균 크기가 약 1500km라는 걸 감안하면 쌀알무늬가 8개 있으면 지구 하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알무늬 중에 거대한 쌀알무늬는 약 3만 킬로미터가 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옆에 있는 흑점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점은 태양 표면에서 온도가 낮아 어둡고 불규칙하게 보이는 부분으로 주위보다 온도가 약 2000도씨나 낮은 구역인데요. 흑점을 매일 관측하다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흑점의 크기, 그리고 모양,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건너서 관측한 사진들인데 태양의 흑점이 점점 동쪽에서 서쪽으로 크기가 커지면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죠. 이것은 흑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흑점은 태양 표면에 고정돼 있는데 태양이 자전하면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점의 수명은 수주일 혹은 한 달을 넘지 않은 게 일반적인데 개 중에는 몇 달씩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흑점은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사람들이 이 흑점의 개수를 세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흑점의 개수를 세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흑점은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2010년에 흑점의 개수가 최저치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2013년쯤에는 흑점의 개수가 최고치를 이룰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흑점의 개수가 최고치를 이뤘을 때를 태양 활동의 극대기라고 부르고요. 흑점의 개수가 최저치를 이뤘을 때를 태양 활동의 극소기라고 부릅니다. 흑점의 개수는 태양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뒷부분에서 태양 활동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의 표면, 광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구조, 흑점과 쌀알 무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광구 위에 있는 태양의 대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고 붉은 대기층인 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구가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는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특별한 장비나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때 태양의 대기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태양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졌고요. 지금 10개, 얇게 그리고 붉게 보이는 태양의 대기층, 채층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층 바깥쪽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태양의 대기가 한 겹 더 있는데요. 청백색의 대기층이고요. 여러분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은 왕관을 닮았다라고 해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코로나라는 뜻도 왕관을 뜻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삐죽삐죽 왕관의 형태를 띠었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일반적으로는 광구가 너무 밝아서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개기일식이 있을 때 그때서야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태양활동 극대기와 극소기 모양이 현저하게 다른데요. 태양활동이 활발할 때, 그러니까 태양활동의 극대기일 때 코로나가 넓게 우주 저 멀리까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태양활동 극소기에는 코로나가 약간 쭈그러들면서 그쵸? 약간 왜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 대기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홍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홍염은 흑점 근처에 채층의 물질이 코로나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하는 약간 루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홍염은 지금 상승했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앉는 고리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왼쪽 하단에 있는 지구의 모양은 홍염의 스케일을 보여주려고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현상은 바로 플레어인데요. 흑점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고온의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 바로 플레어입니다. 폭발적으로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바로 플레어예요. 홍염과 플레어를 사진으로 볼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동영상은 시뮬레이션이나 계산한 값이 아니고요. 태양 관측 위성인 소호가 직접 관측한 영상을 받아온 건데요. 보시게 되면 고리의 형태로 태층의 물질이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죠. 다음은 플레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소호가 관측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관측이 됐는데요. 플레어죠. 많은 에너지와 물질들이 외부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플레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곽부에 크고 작은 홍염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플레어를 보여주는 다른 필터로 플레어를 관측한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있었죠.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들이 우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은 플레어 현상으로 이렇게 고온의 물질과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데요. 우린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를 띤 고온의 입자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양풍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태양풍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태양 활동은 언제 활발하냐면 흑점의 수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일어났을 때, 코로나의 크기가 점점 커졌을 때, 이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풍이 강력해지면 지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풍이 강력해지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오로라가 강력해지고 그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구도 하나의 막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태양풍에 의해서 고온의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오게 되면 자기력선을 따라서 북극과 남극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대기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게 되면 이때 빛을 내면서 오로라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태양풍이 점점 강력해졌다. 평소보다 어,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또한 많은 비행기가 최단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서 북극을 경유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태양풍이 강력해지게 되면 북극을 어, 북극 위를 이제 북극 항로를 다닐 수가 없겠죠. 만약에 북극 항로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 승객이나 승무원들이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항공을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다양한 센서들이 강력한 태양풍을 맞아서 고장이나 재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GPS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장애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장거리 무선 전파 통신에 장애가 생기는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풍이 강력해지면 지상의 전력 장비에 손상을 일으켜 정전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도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행성을 관측하거나 외부 은하를 관측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태양도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 강력한 태양풍이 올지 일어닥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어디에서는 흑점과 쌀알 무늬를 관측할 수 있을까요? 그죠? 태양의 표면, 광구에서는 흑점과 쌀알 무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양 활발이 활발해지면 흑점의 수는 많아지게 되는데요. 흑점의 수는 11년을 주기로 극대기와 극소기를 이루고 있고 흑점의 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태양을 마지막으로 태양계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